안녕하세요. 수업 예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함께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잘 안 된다 싶은 뭐 요런 곳들 나오는 거 발견될 때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련 지식들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면서 그걸 이해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이해한 거를 잊어먹지 않을 수 있도록 숙제 안에다가 고스란히 다 편성을 해주고 있어요. 단계별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랑 잠깐만. 원래 월요일 날 있었던 수업을 일요일 날 축구 보다가 늦게 자서 못하고 이제 오늘로 옮겨진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거를 말씀 주신 게 수업 시작 한 몇 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충 한 20분 전쯤, 뭐 1시간 전쯤, 뭐 그쯤 안에였던 것 같은데 사실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아이가 숙제를 안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요일 날 수업이랑 전혀 상관없이 제가 상담을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해서 왜 숙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이제 설득을 조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이에게 월요일과 화요일,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아직 숙제가 올 시간이 안 됐고 월요일과 화요일 숙제를 저는 못 받았어요, 아이에게. 그렇게 제가 시간을 써서 말을 했는데 월요일 날 수업이 안 나와버리고 또한 숙제조차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되게.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곱씹으면서 왜 내가 이런 화를 내지라는 생각, 그거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에 그만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내지는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가 오늘 그동안 제가 했던 말들이나 내지는 이제 학부모님들과 상담했던 부분들이 이제 말로써 글로써 남아있는 건 제가 잘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싹 훑어보고 있는데 아직 한 분 것도 다 못 훑어봤어요. 한 반년치 정도 보다가 다 못 봤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오늘 그걸 안 봤으면 어쩌면 저는 생각을 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그걸 보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전 다시 저한테 물어봤어야 됐어요. 이게 지금 아이한테 화가 난 그 모습이 내가 보여주는 모습인가? 아니면은 내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내게 보여주던 모습인가? 이건 나인가 내 아버지인가? 이 부분을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키우시고 그리고 저한테 맡겨 주셨어요. 근데 아이가 뭘 잘못했든 간에 어쨌건 간에 이 아이가 그걸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걸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즉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걸 못한다고 혼내는 건 돕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지 않고 너는 왜 못했어? 왜 그렇게 맨날 못하니라고 말할 때마다 아이는 자기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에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제가 그럴 뻔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가장 애가 타고 속이 상하고 또한 걱정되고 하시는 분은 아이의 어머님이 되실 텐데 저라는 사람은 어찌하여 더 걱정된다는 그런 마음을 들고 그것으로 아이와 어머님을 공격하려 했나? 그렇죠. 제가 얼마나 좋은 대의를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그건 공격이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참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아이를 믿어주고 그냥 왜 숙제를 못했는지를 물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볼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가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이를 직접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폭력과 강압일 텐데 분명히 그거는 나중에 부작용이 납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약간 화가 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완벽히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아이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잊어먹고 숙제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가 제대로 해낼 거라는 걸 믿을게요. 진심으로 믿을 거고 아이는 오늘 숙제를 조금 더 받았는데 제가 양을 많이 늘리진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르친 게 이겁니다. have to, able to, willing to라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해야만 한다와 뭐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뭐뭐를 할 생각이 있다라는 must와 can 그리고 would에 관련된 것인데 그 아이들이 과거형과 미래형이 없거나 내지는 과거형은 있는데 미래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런 식으로 돌려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모든 걸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no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I like nothing 이렇게 하면은 나는 nothing을 좋아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좋아한다라고 직역이 되거든요. 그런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려면 누군가가 이거를 흔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엔 착각하고 이게 뭐지? 라는 깜짝 놀란 그런 반응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여기에도 23개 정도 새 카드가 포함이 돼 있고 훨씬 많아요. 사실 오늘 좀 많이 봐서 줄은 거지. have to, able to, willing to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매일매일 새로운 카드 한 개씩을 보도록 편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프리셋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의 JH라고 여기 된 데에는 그건 지금 아이가 계속 해야 될 게 많이 들어있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굉장히 참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우시죠. 일도 하시면서 그렇게 아이를 관리를 하고 계신 건데 거기에다가 제가 뭐가 안 된다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이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압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마음 쓰고 부족해서 제가 원하는 바, 제가 아이가 이뤘으면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제가 더 채우는 쪽으로 어떻게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져봤고요. 아이를 더 믿어주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더 격려해주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수업 요약이라기보단 그냥 제 일기 같은 걸 여기다 써버렸네요.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